네, 안녕하세요. 저는 50살의 직장인의 저자 박태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약 20년간의 회사 생활을 해왔고요. 회사를 퇴사하고 나서 좀만 있으면 9년째가 되는데요. 팀과 리더 이야기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1인 기업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고 있는 일은 기업들과 만나면서 강연 활동을 많이 수행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책을 쓰는 저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보면 HRD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육부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구성원들 육성이라든지 또는 조직문화 변화와 관련된 일을 쭉 수행해 왔습니다. 후배가 팀장이 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소위 직급 역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심지어는 내 밑에 있었던 팀원이 팀장이 되는 경우가 있고, 팀장이었던 내가 팀원이 되는 이 직급이 서로 바뀌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일단 불편하죠. 회사 생활 자체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사회가 나이가 중요하잖아요. 인간관계에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모습을 보면 누군가를 만날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 한 가지가 나이 확인하는 거. 그래서 선배와 후배가 결정되는 이런 모습인데,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밑에서 팀원으로 일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 일단 팀장님인데 팀장님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어려워져요. 팀장님을 팀장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고,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잖아요. 항상 누군가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승인을 얻어야 되고,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자체가 불편해질 수 있고, 또 연말이면 팀장한테 평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나보다 나이가 어린 후배한테 내가 평가를 받는 상황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팀장 측면에서도 어려울 것 같아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하고 같이 일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다른 일반적인 팀원하고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리더십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장의 리더분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형님 팀원이라고 합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팀원, 형님 팀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형님 팀원이 내 말을 잘 듣질 않아요. 팀장의 권위에 자꾸 도전을 합니다. 도대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도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로가 좀 힘든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또 주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보는 관점, 또 느낌 많이 불편할 수밖에 없죠. 작년에 팀장이었는데 그분한테 이제 팀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모두가 불편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자존심이 많이 상하겠죠. 후배가 내 팀장이 됐으니까 이제 나이 어린 사람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괴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야, 내가 이런 꼴을 보면서 회사 생활을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왠지 소외감 같은 것도 느끼게 돼요. 주변에서는 그렇게 대하지는 않는데 그냥 나만 왕따 되어 있다는 느낌, 사람들이 점점 나를 멀리하고 있다는 느낌들을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실제로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되죠. 그리고 회사로부터 더 이상 내가 케어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회사에서는 나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구나 라는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미래가 좀 암담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또 본격적으로 이제 앞으로 뭐 하고 살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미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정년까지 이제 마음 편하게 살겠다. 나 건드리지 마, 이제는. 그래서 나 자존심 내려놓고 그냥 가늘고 길게 가겠다. 뭐 이런 전략을 선택하신 분도 계시고요. 근데 저는 그런 접근은 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무기력하게 회사에서의 자신의 삶을 계획하시는 거잖아요.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조직사회에도 도움이 안 되는 모습이 될 수 있다. 특히 요즘 이제 후배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이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 근데 연차가 높잖아요. 우리 후배들보다는 연봉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을 더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아니라면 후배들이 굉장히 실망감을 갖게 되고, 또 조직에서 함께 일하는 상황에서 서로 불편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 속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죠.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은 자기 후배지만은 팀장을 자기가 보필하는 거예요. 팀장 도와주는 겁니다. 팀장이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저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아닌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또 그런 모습을 하다 보면 또 회사에서 또 인정받아서 다시 또 어떤 새로운 커리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회사에서의 삶이 아니라면 이제 회사 밖에서의 삶을 좀 계획할 수도 있겠죠.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지 기존에 자신이 알고 있던 또 닦아왔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새로운 영역에 좀 뛰어들고자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뭐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회사를 빨리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할 때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얘기는 제 입으로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 회사 생활 잘했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 굉장히 인정받고 있었던 상황이고 나가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회사라는 곳이 굉장히 불안정한 곳이다. 제가 IMF 때 선배들을 봤거든요. 그 당시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고 또 회사가 보장해주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완전히 착각이었죠. 아무도 나를 케어해주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그 당시에 갖게 됐었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떠나야 된다. 내가 회사의 주인이 아닌 이상. 그래서 언젠가는 떠나야 된다면 이게 시점의 문제거든요. 떠나야 된다면 이곳이야말로 그 세상에서 가장 불안정한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불안정한 세상에서 벗어나서 좀 더 안정된 세상으로 가야겠다. 미리 가서 준비하면 좀 더 안정된 세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회사라는 것은 또 굉장히 좋은 세상입니다. 좋은 세상에서 그냥 아웅다웅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될 수가 있죠. 저는 그런 모습에서 좀 벗어나고 싶었고요. 넓은 세상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나라는 사람을, 나라는 존재를 좀 널리 알리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그 속에서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준비를 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초기부터, 직장생활 초기부터 제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야구에서 보면 프리 에이전트, FA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FA처럼 일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야구에서 보면 어떤 선수가 어떤 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선수로서 활동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선수가 그 팀에서 뭐 은퇴까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안 합니다. 선수 자신도 안 하고요. 그 구단도 안 하고 팬들도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죠. 저는 그런 느낌으로 회사 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리 에이전트로서. 물론 회사 생활을 등한시했다는 게 아니에요. 일 열심히 하면서 그 속에서 실력 닦아가면서 그리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뭐 회사가 좀 어려워져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가 돼도 나는 준비된 상태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항상 퇴직을 하더라도 준비된 퇴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러운 퇴직을 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뭐 회사가 어려워진 거나 또 희망퇴직을 시행하거나 그때 이제 등 떠밀려서 나가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나가서도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회사 안에 몸담고 있지만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보다 직장 생활을 현명하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준비는 하지 않았고 늘 나간다는 느낌으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행보를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 가족은 별 문제가 없었어요. 특히 저희 아내가 굉장히 중요했죠. 그 퇴사 시점에 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나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희 아내가 뜻밖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예전에 결정한 거 아니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알게 모르게 뭐 티를 냈었겠죠. 감을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다소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아들이 잘 나가는 대기업 다니고 있었다. 그 자랑하고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그리고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니까 혹시 회사에서 쫓겨난 거 아닌가, 이런 실망감도 좀 가지셨던 것 같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되게 불안하게 봤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불안정한 세상에서 안정된 세상으로 나온 건데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더라고요. 왜 안정된 세상에서 불안정한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느냐. 뭐 집에 돈이 많아? 뭐 사업체 물려받아?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 시선은 있었지만은 저는 뭐 제가 오래전부터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개의치는 않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바뀐 것 같아요. 일단 일하는 장소가 바뀌었어요.
회사에 있을 때는 일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잖아요. 회사 또는 내가 일하는 사무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었는데 요즘은 제가 있는 곳이 사무실입니다. 지금 이 공간도 저한테는 사무실이잖아요. 그죠? 일하고 있으니까 하다못해 동네 카페에 가도 카페가 저희 사무실이 되는 거죠.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저희 동네에는 제 사무실이 3개가 있어요. 카페 1, 2, 3 각각 제 사무실입니다. 언제든지 저를 위해서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사무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머무는 곳이 곧 사무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회사 다닐 때는 일하는 시간과 개인 시간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하다못해 하루 일과 가운데서 점심시간 있잖아요. 점심시간이 1시간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점심시간 때 일하는 사람 없어요. 대개 보면 밥 먹는 시간 1시간 내내 먹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식사 시간이 좀 빨라가지고 10분에서 20분이면 뭐 식사가 완료가 됩니다. 회사 다닐 때는요, 남는 시간, 이 시간을 뭐 낮잠을 자든지 어디 산책하든지 주변 사람들이랑 노닥거리든지 이러면서 그냥 보냈거든요, 그 시간들을.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어딨어요. 지금은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을 때가 있고요. 뭐 이동하면서 그냥 뭐 김밥이나 이런 걸로 가볍게 때워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퇴근 시간이라는 게 마땅히 없어요. 항상 머릿속에 일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뭐 주말도 마찬가지죠. 심지어는 휴가를 가서도 고객한테 전화가 오게 되면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 시간과 개인 시간이 딱 분리가 되지 않는다. 물론 시간을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은 있지만은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